넘어갔잖아. 다들 쉽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수열은요, 두 번째 수열입니다. 자, 등비수열. 이름이 뭐가 있을까? 등비수열이라고 부를게요. 자, 첫 번째, 역시나 그때랑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등비수열이 뭔지 좀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수열이다라고. 한번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첫날에도 이렇게 몇 개의 쭉 항을 보면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토대로 이름 만들어 볼게요. 알겠지? 자, 제가 한번 몇 개만 써보겠습니다. 자, 4개만 쓸게요. 자, 4개만 쓸게요. 혹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규칙 보이세요? 여기는 뭐예요? 그렇지. 자, 감사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면 이게 곱하기 3인지 더하기 4인지 몰라. 그래서 보통은 몇 개 더 쓰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뒤에를 봤더니 얘도 곱하기 3이야. 얘도 곱하기 3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지난 시간 등차는 일정한 수를 더한 거잖아. 혹은 차이가 같은 거잖아. 얘는 뭐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을 제가 앞으로 등비수열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이 등비인 이유를 말해줄게. 제가 처음에도 등차인 이유를 말했을 거야. 자, 등비인 이유는 뭐냐면, 자, 시간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정한 수를 곱한 걸로도 볼 수 있잖아.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한번 봐볼까? 그럼 뒤에 거랑 앞에 거를 나눈 거 얼마예요? 6 나누기 2. 요거 3이죠.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가 얼마예요? 요것도 3이잖아. 즉, 실제로 이런 식으로 뒤에 친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나눴을 때 항상 같은 수가 나와. 사실 뭐 보기에 따라 곱한 걸로 볼 수 있고 나눈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눗셈이니까 저희가 보통 나눗셈은 뭐랑 관련이 있다? 비율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게 등비라고 부르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아시겠죠? 나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한번 배우고 왔으니까 두 번은 쉬워요. 우리가 앞에서 일정한 수를 더했고 누리야. 그때 일정한 수를 더한 거를 이 일정한 수를 뭐라 불렀지? 그 당시에 공차라고 했지. 얘는 느낌이 뭘 것 같아요? 공비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이라 공비라고 불러요. 등차수열은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자, 얘는 지금 공비가 얼마다? 실제로 공비가 3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를게. 알겠지? 그리고 자, 여러분들 혹시 등차수열은요 보통 없을 때 약자로 뭐를 많이 써요? D를 많이 쓰지. 자, 왜 D를 쓰는 줄 아세요? 이게 영어의 뭐게? 혹시 영어 좀 잘하는 친구들 차이가 영어로 뭐예요? 등차, 차이가 영어로 뭐야? 미안합니다. 자, 내가 할게요. 자, 디퍼런스 맞아요? 네. 요거 나온 거예요. 일정한 차이라서.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비율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비율. 그냥 할게.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에서 비율이 요거야. 안 읽을게. 부끄러워서. 자, 요거 앞자리 R을 따서 만약에 앞으로 문제 풀다가 공비가 없다. R이라 둘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 뜻입니다. 정리할게요.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를게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자, 그럼 얘도 이제 뭔가 규칙이 있잖아. 일정한 수를 곱했잖아. 그럼 자, 이제 뭔가 일반항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규칙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일반항이 역시나 공식으로 나올 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과 동일하게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해부터 해봐.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요거를 편의상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를게요. A1. 얘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저희는 지금부터 일반항, 즉 n번째 항 만들기 게임이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규칙을 좀 봐야 되니까 요 숫자를 대신 다른 걸 써볼게. 알겠지? 자, 첫 번째. 첫째 항은 2지. 일단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첫째 항부터 시작하니까 첫째 항이 또 중요해. 그때도 첫째 항이 중요했잖아. 기억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얘는 지금 일정한 수를 곱한 거고 서연아, 일정한 수 얼마를 곱했지? 그럼 자, 6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하면 이거 맞나? 좀 티를 내보자는 거야.
뭘 곱했는지.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18은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게? 여기다가 또 3 곱한 거지. 그럼 여기 우리 18을요 같은 말인데 혹시 이렇게 해서 될까요? 18을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한 번 더. 그러니까 54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게? 요 앞에도 3 곱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항을 만들어 봤다는 거야. 혹시 규칙 보이세요? 그러면 선중아 n번째 항 뭘까요? 규칙 보여? 그쵸.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외울 일반항이 돼. 등비수열에.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항의 공통점은 뭐야? 전부 다 첫째 항 곱하자야. n번째 항도 첫째 항을 먼저 곱할 겁니다, 항상. 첫째 항 곱하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3이 뭐예요? 요 3이 공비거든. 공비를 또 곱하잖아. 그래서 공비를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지수를 보시면 자, 둘째 항일 때 한 번 곱하지. 셋째 항일 때 두 번 곱하잖아. 넷째 항일 때 세 번 곱하니까 n번째 항은 뭐야? 하나 작은 n 빼기 1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보다 이제 일반항이 됩니다. 한 번 더 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를 또 외워. 일반항 림입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파츠는 첫 번째, 첫째 항 중요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가 아니라 첫째 항 곱하기. 이번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다가 n 빼기 1제곱 하시면 일반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얘랑 비교해보시면 역시나 첫째 항 똑같이 중요한데 여기가 더하기였다면 곱하기로 바뀌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자, n 빼기는 똑같아요. 얘도 n 빼기 1이야. 근데 얘는 공비 위에다가 n 빼기 1 제곱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 문제 볼게요. 자, 밑에 얘들아, 자, 60번, 62번 빈칸 채워보세요. 그 책을 보시면 책 구성이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60번, 62번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저 왼쪽 문제는 뜻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반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간단한 뜻 아닌지. 등기시열이 뭔지. 자, 이거 한번 치울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다가 m 빼기 1제곱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등비수열은 곱하는 거라 훨씬 빨리 커져요. 커지는 속도가 빨라요. 등차는 더하는 거라 빨리 안 커지거든요. 근데 공비는 엄청 빨리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60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한번 물어볼까? 자, 오경아, 60번 있잖아. 이게 공비가 얼마일까? 일정한 수 얼마를 곱했냐면 맞죠? 자, 여기에다가 2 곱한 거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공비를 먼저 꺼내보세요. 왜 등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자, 얘는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4가 되겠죠. 얘는 여기다가 2 곱한 거니까 8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 문제는 간단하게 뜨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물론 일반항 써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죠? 자, 62번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영아. 요 62번 공비가 얼마야? 그렇죠. 그럼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정사인 것 두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를 볼게요.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얘가 나오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얼마야? 지영아? 20이겠죠? 거꾸로 나누기가 나올 거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2. 얘는 이런 식으로 뜻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위로 가볼게요. 자, 이제 본게임이야. 64번부터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똑같죠? 이제 몇 개의 데이터를 줄 거야. 뭐뭐 주고 일반항 구해봐라. 구해보세요. 자, 64번. 66번도 풀어봐. 64, 66.
쉬워서 뭐 버릇책이 다 푼식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쉬워요. 이거 봐요. 자, 64번. 이거는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대놓고 나와 있잖아. 첫째항 1, 공비가 3. 요 두 개 보이는 순간 또 마찬가지야. 반사적으로 일반항을 쓰고 싶어져야 돼.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첫째항 곱하기 공부에다가 m 빼기 1제곱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해보시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지? 자, 일반항 관련 문제입니다. 자, 66번 가볼게요. 근데 살짝 조금씩 간접적으로 줄 거야. 당연하지만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알겠죠? 자, 66번 한번 볼 건데, 자, 동현아, 요거 첫째항 얼마야? 그치. 공비는 얼마일까?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아까 위에처럼 말로 안 나왔지만 이제 그 뜻을 알면 꺼낼 수 있겠지. 자, 꺼낸 다음에 역시나 자, 일반항 딱 쓰고 가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다 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밑에 얘들아 67번은 한번 물어보자. 누리야, 요거 있잖아. 공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얘 있잖아.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얘 나오니? 근데 어떤 친구가 혹시 이제 이게 뭔가 또 이상할까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루트도 숫자거든. 그래서 보다 이 친구는 공비가 루트 7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번가 이제 또 조금 슬금슬금 이제 또 나올 차례야. 자, 68번 가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공비 구해봐라. 일반을 딱 써놓고 뭐 구하기 좋겠죠. 구해보세요. 자, 일단 어떻게 하자? 딱 읽다가 등비수열 딱 보이는 순간 뭐 써라? 일반항 쓰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은 나와 있네요. 첫째 항은 2입니다. 그리고 공비를 모르니까 R이라고 두고 식 세울게요. 이렇게 R이라고 두고 이제 공비를 알려면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뒤에 나와 있죠. 여섯 번째 항 주겠다는 거야. 자, 얘네다가 6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여섯 번째 항인데 얘가 얼마다? 나 64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이제 뭐하자? 양쪽에다가 2 나눠보시면요. 아래 5제곱이 32고 혹시 이런 항이 있을까? 2. 보통 여기는 막 이상한 걸 잘 안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해보시면 되겠죠. R 값이 2구나.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똑같잖아.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나왔을 적이 있거든. 역시나 일반을 써놓고 가는 겁니다. 알겠지?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73번 가봐.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자, 근데 언뜻 보기엔 이거 뭐 별표 칠 게 있을까 싶은데 보통 누가 나한테 쌤 그러면 굳이 하나 고르자면 뭐가 더 어려워요? 물어보면 등비가 조금 더 까다로워. 같은 유형도 조금 더 까다로워져요. 제가 한번 이 문제로 좀 씹어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자, 73번 한번 필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위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주고 역시나 일반항 구해봐라. 자, 그런 문제야. 제가 한번 좀 이제 느끼게 해주려고 이 문제를 등차수열로 보고 일반항 구할 때, 등비로 보고 일반항 구할 때의 좀 차이점 보여줄게요. 왜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알겠지?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등차수열 문제였다면 등차수열은 일반항의 생김새가 이거죠. 그리고 일반항 써놓고 네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대입할 거 아니야. 그렇지. N에다가 4 넣어보시면 이렇게
n에다가 9 넣어보시면 이렇게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뭐 할 차례야? 저게 연립하면 그렇지? 이 등차 때 그 문제인데 자, 이게 만약 등비로 바뀌면 좀 차이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 등비로 바꿔볼게요. 자, 등비수열이니까 뭐가 바뀐다? 일단 일반항이 바뀝니다. 요게 등비수열 일반항이잖아. 그리고 자 A 4니까 n에다가 4를 넣어볼게요. 요게 얼마다? 8이다. 자 n에다가 9 넣어볼게요. 요게 얼마다? 4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둘 다 그 다음은 연립하는 문제인데 뭐가 더 연립이 쉬울까? 파란색이 훨씬 쉽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부터 연립하면 보통 요거를 많이 보지 요런 연립을 잘 못 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이런 게 나와. 요런 느낌이라고 말할게. 요런 느낌이 나와. 자, 이 문제 한번 별별치고 제가 지금부터 요런 느낌 연립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아이디어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되게 쉽잖아. 빼면 돼요. 근데 얘는 단순히 뺀다고 지워질까 문자가? 안 지워지거든. 곱하기잖아 지금. 이걸 어떻게 연립하지?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이 되긴 돼야 돼. 문자가 2개인데 식이 2개거든. 방금 이거 알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배웠니? 자, 대입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빼거나 더하는 거 가간법이라고 배웠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대입법의 아이디어를 참 많이 써. 생각보다. 자, 어떤 느낌인지 말해줄게. 한번 필기를 깔끔하게 봐. 알겠지? 자, 힌트는 저는 지금부터 요 식 있잖아. 요 식을 여기 밑에 쏙 넣고 싶어. 가능할까? 다시 이 식을 여기 넣고 싶어. 어떻게 안 될까? 자, 결론입니다. 자, 내가 지금 넣고 싶은 게 AR 3제곱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요런 걸 많이 써요. 요런 느낌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원래식을 약간 이렇게 분리시키면 돼. 약간 지수관련 법칙이랄까요? 같은 말이잖아. A 1개, R 8개나 A, R 3개, R 5개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8을 넣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약간 대입법의 아이디어거든. 이런 식으로. 대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좀 아마 좀 생소할 거야. 연립은 연립인데 이렇게 잘 안 하거든 보통. 아시겠죠?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8R 5제곱이 4분의 1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R의 5제곱이 32분의 1이고요. 그 말은 R이 얼마니? 요거 되는 거 하나 있죠. 2분의 1이라고 R 값이 슉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R 값 나왔으니까 A 값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서. 정리해보세요.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요번 숙제 때 참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제 유형 똑같잖아. 그리고 이거 풀어본 적 있잖아요. 이런 거. 등차 때. 똑같은데 이제 좀 세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 생각보다. 자, 체크한 친구는 위에 71번 풀어봐. 시간 드릴게요. 자, 위에 71번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저기 만렙까지 한번 더 해볼 거야. 아니 저기 베이직생 가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란 말을 쓸게. 여기에 한쪽 식을 다른 쪽 식에 쏙 넣을 수가 있어요. 요런 보통 관련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네, 많이 씁니다. 자, 71번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차 수열은 요거 두 항이 더하기라서 이렇게 예쁜 식이 나오는데 등비는 여기가 곱하기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식 자체가. 그럼 단순한 가간법은 안 돼요. 더하거나 빼서 안 지워져. 이 A, R이. 이해돼? 자, 71번입니다. 지울게요. 그러니까 저 별표는 요 연립하는 거에 관한 별표야. 다른 게 아니라.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역시나 이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1번항 구하는 문제니까
일반항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자, a 곱하기 r의 m 빼기 1제곱이라고. 그리고 주어진 식을 한번 일반항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립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자고? 요거를 좀 쪼개봐. 요거 들어갈 수 있게. 자, 어떻게 하자? 밑에 있는 AR 5제곱을 AR 제곱 따로 R 3제곱 따로 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말인데 나 이거 넣으려고 하는 넣으려고. 쏙 넣으려고.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얼마다? 얘가 위에 보시면 2라고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양쪽에 2 나눠보시면 R 3제곱이 마이너스 2 루트 2거든. 혹시 여러분들 이런 R 뭔지 아세요? 찾았네.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봐. 안 보이는 친구는 이렇게 해볼게요. 요 2를 한번 안 넣어봐. 루트 안으로. 그럼 얘랑 같은 말이 이거죠. 맞아? 그리고 8은 뭐의 3제곱이에요? 8은 2의 3제곱이잖아. 이렇게 바꿔보시면 살짝 R이 뭔지가 보여. 그리고 실제로 요게 되는 R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요게 돼요. 왜? 마이너스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 루트 2는 3번 곱하면 얘잖아요. 루트 8. 이렇게 해서 R이 존재합니다. 자, R값 나왔으니까 여기 한 개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위에다가 한번 대입해보시면 A값 나오죠. A값 얼마다? 1이다. 첫 장은 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제 일반항 완성하시면 되겠죠. 정리해보세요. 요런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를 외우세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체크해본 친구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117쪽 가겠습니다. 오른쪽은 똑같아. 일반항 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숙제 해봐도 말잖아. 지금 책 보세요. 똑같다니까. 아마 앞에도 등차중앙 오른쪽 편이 나왔을걸요? 똑같죠? 위치가. 자, 그 다음 할 거는 무슨 중앙입니다. 자, 무슨 중앙입니다. 자, 두 번째. 등비 중앙이 있습니다. 자, 한번 7번 같이 볼게요. 이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등비 중앙입니다. 그리고 아마 느낌이 오겠지만 그 등차 중앙 때랑 비슷한 세팅에 뭐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역시나 이제 문제 보시면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3개를 줘놓고 나 등비 수열이야. 뭐 이런 말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요거부터 요 가운데 있는 친구를 A하고 C의 등비 중앙이다 라고 보통 부릅니다. 등비 중앙이다 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가 존재할까? 또 우리가 외울 좀 쉽게 풀만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소개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억나? 등차 중앙은 공식이 이거였잖아. 등차 중앙. 뭐 이런 느낌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자, 결론부터 말하고 간단하게 왜 그런지도 소개해 드려볼게요. 근데 사실 이유를 알아도 외워야 돼. 이 공식을. 자, 결론은요. 가운데 거 제곱은 자, 등비 중앙입니다.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식 세울 거예요. 이게 등비 중앙식입니다.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다. 자, 비교해 드릴까요?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는 양옆의 평균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 얘가 등차 중앙입니다. 아시겠죠? 쌤 왜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이유도 말해줄게요. 왜 되는지.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등비 수열 뜻 말할 때 자, 등비 수열은 뭐가 같다? 일정한 비율이 있다라고 했잖아. 자, 그건 보여드릴게요. 즉, 얘가 등비 수열이니까 뭐가 같다? B 나누기 A 한 거랑 C 나누기 B 한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같겠죠. 일정한 비율이라며. 실제로 이렇게 딱 식을 세우시면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A, B를 곱하시면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냥 뜻이야, 뜻. 얘가 등비수열이면 이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에
80번, 82번, 84번, 86번 4개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딱딱딱 주고 다 등비야 그러면 등비 중앙을 좀 이용해보세요. 알겠죠? 사실상 오늘 새로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등비 중앙 문제입니다.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 곱한 거랑 같다. 그리고 혹시라는 마음에 한번 시험 보여드릴까요? 자, 80번. 3개가 등비야. 선생님, 일반항 풀면 안 돼요. 돼요. 보통 이제 일반항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무 뭐랄까. 이런 애한테 쓰기는 아까워. 일반항은. 그래서 자, 배운 대로 가볼게요. 자, 얘가 등비 중앙이고요. 자,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식성이 됩니다. 그럼 자, x가 뭐 나온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 2개 나오잖아. 실제로 정답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등차일 때는 2개의 경우가 없는데 자, 등비는 상상해봐. 등비는 이렇게 제곱이라는 거 나오잖아. 그래서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가끔은. 실제로 여기가 6이어도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6, 공비가 2. 여기가 마이너스 6이어도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똘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82, 84, 86. 몇 번 더 해봐. 자, 86번. 요거 한 번만 더 씩 세워드려 넘어갈게요. 86번 해볼까? 자, 역시나 3개가 등비 수열이니까, 자, 등비니까, 등비 중앙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친구의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 다음 차 볼게요. 자, 마지막 내용.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숙제에서 등차 수열과 궁합이 좋은 것 중에 뭐 배수 문제 혹은 나머지가 있다고 했잖아. 등비 수열과 궁합이 좋은 문제가 이런 두형 관련 문제예요. 자, 한번 문제부터 볼까요? 어떤 스타일인지. 자, 예를 들어 88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 일종의 활용이겠죠? 등비 수열 관련 활용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때는 이게 뭐 등비인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왜 등비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알겠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긴 거에 비해 진짜 별로 안 어렵거든. 좀 되게 열심히 문제를 만드셨는데 몇 번 해보면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끝날 거야. 이런 문제는. 저는 그림만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자, 한번 7번 보실래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제일 큰 정사각형 뭐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여기에서 문제 풀 때 처음이라고 쓸게요. 여기 모든 문제일 때 처음에 뭔가를 줄 거야. 그리고 처음 정사각의 넓이가 얼마래요? 첫 번째 문장 1이래요. 너가 1이었구나. 요게 지금 1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 보여. 즉 요 한 개짜리를 9등분한 거야. 3개, 3개, 3개. 9등분한 다음에 어디를 버렸다? 가운데 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버렸다고 치면 남아있는 게 몇 조각이야? 총 9개 중에 8조각 맞아요. 그럼 질문. 자, 이걸 제가 첫 번째 시행을 할게. 첫 번째 시행에서 얘를 지금 버린 거야. 가운데 거를. 그럼 자, 요 남아있는 넓이는 얼마예요? 자, 9분의 8 맞아? 자, 왜인지 말해볼게요. 원래 바로 앞에가 총 1이었잖아. 근데 총 9조각 중에서 한 조각 버렸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8개 남은 거 맞아요? 자, 요렇게. 자, 제가 등비수열과 t를 내려고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시의 결과물이야. 넓이. 자, 그리고 자, 읽어보시면 이거를요. 자, 지금 남은 게 8개잖아. 이 작업을 각각의 8개에서 또 한 거야. 이거 또 버리고요. 여기 또 버린 거야. 이렇게 남은 거에서 또 이렇게 한 개씩 다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그 다음, 자, 이게 제가 두 번째 시행이라고 말할게요.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남아있는 넓이는 얼마일까요? 또 바로 앞에 거에서 9분의 8만큼만 남긴 거 아니야. 9분의 1을 날린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두 번째 시행의 결과물은 바로 앞에 거에 9분의 8이 남은 거라 여기다가 9분의 8을 곱하면 되겠죠. 바로 앞에 남은 것들에서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남긴 거잖아.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행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n번째는 넓이가 얼마일까요? 인체야. n번째는 넓이가 얼마일까? 그치. 여러분들이 위에 규칙을 파악했다면 n번째는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일반항 연습할 때 규칙 파악해본 것처럼 저는 이런 식의 풀이를 되게 좋아해요. 오이서는.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해보시면 분명히 이제 어떤 등비수열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작업을 일정한 비율로 하고 있단 말이야. 9개 중에 8개가 비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등비수열 문제로 도형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자, 이게 뭐다? n번째 시행인데 자, 이번 문제는 몇 번째? 10회 시행이라고 했잖아. n자리 10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10회 시행이니까 n자리에 10 넣어보시면 10번째 시행에서는 얼마다? 요만큼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90번 해봐. 자, 요거 풀고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형 관련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 이런 도형이 나왔는데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여. 거의 99%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 90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좀 하긴 해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부터 하시고 첫 번째, 그러니까 개인수를 한 두 번째까지는 구해봐.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n번째의 식을 만들어 버리세요. 일반항이 있죠, 일종의.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거를 거기 넣으면 돼. 10회면 10 넣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1분 뒤에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둘레의 길이 묻고 있습니다. 넓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둘레 길이, 또 하고 둘레 길이, 자꾸 둘레 길이 되는 거야. 이거를 10번 했을 때 둘레는 얼마니?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씹어보세요. 정답은 2분의 1의 7제곱 또는 2의 7제곱분의 1. 이 맞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역시나 또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본 세팅이 뭐냐면 2라는 거야. 자, 한 변이 2짜리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자. 자, 여러분 처음에는 둘레 길이가 얼마야? 얼마죠? 8이요. 일단 얘는 말 그대로 처음이야.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야. 8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문제를 이해했다면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이 정사각형은 딱 4등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한 조각이 있지. 여기에서 다시 둘레를 잴 거야. 이게 첫 번째 시행입니다. 둘레가 얼마게?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한 변이 1로 바뀌었을 거니까 둘레가 아마 4가 됐겠네요. 첫 번째는 4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해볼까? 또 여기서 또 4등분 한 다음에 뭐 하자? 또 여러분들이 4등분 한 다음에 또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서 둘레를 또 재본 거야. 이거 둘레 얼마일까요? 얘는 둘레가 아마 2겠지. 자, 좀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자체가 애초에 등기시열과 유사한 작업인 거야. 왜냐면 지금 결국 4조각 중에서 한 조각이잖아. 4분의 1.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그냥 4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 4분의 1 한 친구는 공비가 4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둘레 길이라서 4분의 1이 아니야. 만약에 넓이였다면 4분의 1이었겠죠. 공비가. 그러니까 실제로 구해봤더니 공비가 얼마야 지금?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n번째 항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항이 4, 뭐 공비가 1, 해서 n번째 항식 만들어 버릴게요. 그럼 n번째 항은 4 곱하기 2분의 1의 n 빼기 1제곱 맞아요? 이렇게 n번째 식이 나오고 마지막에 묻는 게 몇 번째야? 10번째라서 식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흐름이 매번 반복되니까 꼭 제가 쉬는 시간 끝나면 또 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저처럼 한번 필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 해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부터 하시고 일반항 만들어서 마지막에 묻는 거 넣을 겁니다. 자, 넣어볼까요? 자, n에다가 10 넣으시면 이렇게 씩 나오는데 아마 해설지 정답엔 이게 없을 거야. 왠 줄 알아? 그럼 좀 더 간단히 될까? 그리고 자, 오랜만에 지수 관련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분자로 올라가고요. 2의 9제곱분의 2의 제곱은 같은 말이 2의 7제곱분의 1이라서 해설지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실 뭐 얘도 맞긴 맞는데 보통 뭐 간단히 해서 씁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할게요. 자, 7분인데 20분 가시세요.